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50 정권 초기에 추진된 한일 경협 차관은 여러모로 특별한 거였습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안보경제협력차관, 생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북한을 틀어막고 있는 덕분에 너희 일본도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성의 좀 표시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반응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투였으니까요. 돈의 규모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100억 달러였다가 60억 달러까지 애놀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신영 외무장관하고 손오다 일본 외상이 여기서 또 한참을 밀고 당깁니다. 손오다 외상, 참으로 유감입니다. 비공개 외상회담 때는 안보협력 차관으로 동의해놓고 공식 발표는 대한경협이라고 했더군요. 국내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우리 요구는 분명히 북위협에 대한 일본의 안보협력 차관 아니었습니까? 손오다 외상도 동의했던 거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꿉니까? 노 외무장관, 한국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속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우리 일본국으로서는 귀국의 처신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이라니, 그게 뭐요? 세지마 료조 회장한테서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원조가 필요하면 원조를 달라고 해야지 안보경제협력 차관이라니요.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명칭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럼 귀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요? 일본이 한국의 방위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라는 거요? 그게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생각입니까? 그렇소. 전 국민의 생각이요.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뒤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왜 일본 탓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거니와 지금 한일 간 무역 역전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일본은 공짜 안보만 누리지 말고 힘에 겨운 한국 안보에 기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차관의 명목을 안보가 아닌 경제협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차관 액수도 그래요. 지금 일본 국내 여론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일본국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신문엔 영이 하나 더 잘못 붙은 거 아니냐는 비웃음까지. 이것 보세요, 손오다 외상. 안보 차관도 우리 자존심이요. 이만 일어서겠어. 내일 회담 취소합시다. 이보시오, 노신영 장관, 노 장관. 잘했어. 역시 노 장관이야. 죄송합니다, 카카. 제가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 잘했어. 자식들이 그렇게 가끔 한 박씩 먹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그 내일 회담도 완전히 깬 거야? 그쪽에서 하도 만류를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 돈 못 받는다고 뭐 우리가 아사라도 하나? 믿져야 본전이야. 일단 앞뒤 보지 말고 밀어붙이. 그런데 카카,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왜? 뭐 다른 문제가 또 있나? 안보 차관이 아닌 순수한 민생 차관일지라도 자기네 정부의 해외 원조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야? 이를테면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무엇에 필요한 돈인지 먼저 내역을 밝혀줘야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였다. 특히 6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요구한 것이다.
외교관 생활 15년에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은 처음이구만. 선배님, 왜 그러세요? 돈 가지고 유세를 해도 어느 정도 끝 해야지. 이제는 우리한테 수모까지 주잖아. 어? 애들 용돈 줄 때 뭐 살 건지 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호텔방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사업 계획이나 밤새도록 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선배님, 이건 일본한테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무슨 얘기야? 장관님 안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봐라. 뭐가 무리해? 어느 날 갑자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얼마 내놔라. 일본으로선 황당할 수도 있죠.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외무부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에서 100억 달러 얻어내라. 지금은 그게 60억 달러로 조정되긴 했지만 우리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구만. 아까 낮에 일본 외무성 관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5공화국 정부가 국민들 군기는 잡아야겠고 그러니 국민들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자기네를 희생양으로 택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 참,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의 속성인가? 응?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 얌체 같잖아. 일본 국력으로 볼 때 한 100억 달러쯤 그냥 내줘도 표시도 안 나는 돈이야. 그런데 깎아서 60억 달러까지 협상이 됐으면 쉽게 줄 것이지. 무슨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 야단이야. 아마 자기네가 한국에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싫어서일 겁니다. 그걸 회피한다고 그 일제강점기 36년이 사라지나? 위안부 문제가 없어져? 하여간에 이 얄미운 나라야. 응? 자, 아무튼 60억 달러에 대한 프로젝트 내역서 만드느라고 경제기획원하고 외무부 실무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야 쓰려고 따지면은 100억이고 1000억이고 쓸 데가 없겠어? 그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라고 해.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일본이 이해하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 차관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죄다 끌어모아봤자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간 참. 일본의 요구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돈 가져다가 뭐 할 거냐?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막상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어렵게 끌고 나가는 와중인데 우리 언론은 일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1981년 9월 1일 경향신문 사설. 최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비화된 안보 경협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 태도는 전 세계 자유민으로 하여금 일본은 자유세계에 대한 신뢰와 역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경제 동물적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을 들었다. 일본의 국방비 총액인 89억 6천만 달러는 그들보다 총 국민 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탈리아의 65억 8천만 달러보다 좀 많은 정도다. 이탈리아와 달리 소련과 맞닿아 있는 일본은 표현 그대로 공짜 안보에 편승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우리의 여론을 감안했는지 마에다 도시까지 주한일본 대사는 1981년 10월 초 민정당과 민한당 유치송 총재를 잇따라 방문하는데 마이다 대사, 경협 차관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한데 이거 어떻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없겠소? 총재는 일본 내에서는 안보 차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이 부분이 빨리 풀렸으면 합니다. 총재님께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마이다 대사, 우린 참 답답함을 느껴요. 안보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일본 전체 여론은 아니지만 그러기에 국민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한반도 안보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와 직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왜 설득을 못합니까? 한국이 넘어가면 일본도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럼 우린 필리핀으로 도망갈 거냐, 하와이로 도망갈 거냐? 일본 국민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 경우는 설득의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안보 문제는 그대로 수긍한다 해도 안보 때문에 차관을 내줘야 한다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언론도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안보 차관 도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교과서 왜곡 문제까지 터져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소노다 외상의 교과서 문제 거론은 유감입니다. 유감이면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거요? 죄송하다는 거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통해서도 서로 협의할 건 해보는 게 좋겠어. 감사합니다. 총재님,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나, 원. 이런 걸 가지고 외교 문제화 할 수도 없고. 아니, 고총무, 그 웃음은 뭐요? 총재님, 마에다 대사가 좀 전에 방문 기념으로 뭘 가져온지 아십니까? 글쎄, 못 봤는데. 탁상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탁상시계? 아니, 그게 어때서? 차별하니까 그렇죠. 어제 민정당은 뭘 줬는지 아십니까? 아니, 고총무답지 않게, 아니, 치사하게 선물 가지고 왜 그래요?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다. 글쎄, 민정당에는 벽시계를 줬다지 뭡니까? 뭐요? 아이, 그래서 우리 고총무께서 놀라셨구만. 이왕 기념품 주는 거 똑같이 탁상 시계를 주든지 벽시계를 줄 것이지. 대놓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우린 야당이고 민정당은 여당이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포상지만 야당이네, 민정당 이중대네 그런 소리 듣지만 기념품까지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총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원래 시계란 말이요. 그 작을수록 비싸요. 이 손목시계가 이 벽시계보다 이 쌉니까 비쌉니까? 그야 손목시계가 더... 그래요. 이 작을수록 만들기가 힘들고 이 자재가 고급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럼 이 탁상시계가 비싸겠습니까? 벽시계가 비싸겠습니까? 탁상 시계가 비싼 겁니까? 경제협력 차관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양국 외무장관이 교체되면서 긴장이 풀린다. 한국은 노신영에서 이범석으로, 일본은 소노다에서 사쿠라우치로 협상자가 바뀌면서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이다. 마침내 한일 경제협력 차관은 최종 40억 달러로 조정되면서 마무리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협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한일 경협 사상 최대 규모였다. 정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나카수네 야스히로 일본 수상이 1월 11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일본국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나카수네 수상은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전두환 대통령과 2차례 걸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기묘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또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타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서 시작된 일본 경협 차관 문제는 만 2년 만에 해결이 됩니다. 이 경협 차관은 당시 경제가 어려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외 신인도가 낮아서 고생했는데 그 차관 도입 자체가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외교적인 수모도 겪었고요. 그 차관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만 쓰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고생한 만큼 실익은 없었다는 얘기죠.